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그 서점의 주인들과 직원들이 차례로 행방불명, 실종, 사망. 근데 이런 법률까지 만들면 합법적으로 잡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거기서 촉발됐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그죠? 홍콩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예시를 들을 때 니네 중국 정부라고 하는데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신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데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가 있어요. 고양시 사는 사람들 중에 고양시 일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산 산다고 그래요? 고양 산다고 그래요? 똑같은 경우가 분당이 있죠. 또. 그렇죠. 분당. 네. 분당은 어디입니까? 성남. 그죠. 성남. 나그네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저는 수원 살죠. 수원 삽니까? 아니죠. 항상 저에게 광교사 때 그렇죠. 수원시라고 네. 말씀하신 적은 네. 단 한 번도 들어본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수원을 사는데 나 수원 살아라고 말하는 건 진짜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홍콩 사람들은 홍콩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홍콩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요. 가장 좋은 방면으로 아이들을 공략하는 건데 교과서, 홍콩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내용을 담아요. 중국 공산당의 장점, 서양식 민주주의의 단점. 그걸 담고 그 다음에 지금 홍콩의 초등 교육과정을 밟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하더라도 제가 잘 모르는데 중국어가 북경어가 있고 광둥어가 있다면서요. 네, 운동화. 서로 많이 다르다면서요. 많이 홍콩 사람들이 광둥어, 네. 광둥어. 그게 만다린인가요? 만다린은 일반 만다린은 아이언맨 나왔던 아이언맨 나왔던 그 악역 아니야? 그 표준어를 중국어 만다린은 표준어로 맨다린이라고 하잖아요. 맨다린? 여기서 자꾸 무식한 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뭐 저희들이 일반 사람이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각자 이렇게.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산혁명의 시발점이었던 그 약간 직선제를 가장한 간선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전두환식 어떤 체육관 선거. 그쵸.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홍콩 100만 대규모 시위가 범죄인 인도 협정에 반대하는 이 시위에서 실제로 그 뭐였죠?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물량 행진곡. 네, 행진곡.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접 한국 사람들이 불러요. 그리고 이 절은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 부르면서 그리고 이 노래의 어떤 그 노래를 부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시위에도 한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산혁명에서 이제 끌려갔던 이제 대표적인 학생,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시아 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혁명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렇죠. 주도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이번에 시위를 할 때 이제 인터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혁명에 많은 영감과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혁명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인도와 중국 경계, 그러니까 그 국경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고 인도에서 인도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도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제 티벳 망명 정부가 있어요. 이제 티벳 정부라고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듣고 계신 중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또 저를 체포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티벳 망명 정부 관계자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의 많은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롤 모델은 한국이라고. 우리나라는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은 경험이 있고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던 경험이 있고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 실패를 끝까지 성공으로 이어진 경험도 있고 폭력적인 방법, 비폭력적인 방법, 가장 최근에 2016년 같은 경우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바꾼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한 나라들 많은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고 쳤을 때 정치학계에서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고 구분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나라는 다 이제 가짜죠.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가짜. 아시아의 대표적인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다 건너 일본은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갑자기 일본 얘기 또 왜 하세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뭐 안 됩니까? 여기 뭐 혹시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십 년간 이루었던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도 지금 비슷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주 평화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던 그 힘. 어쨌든 그게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평화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박근혜님을 억지로 계속 끌어내린 적이 많아지면 네, 억지로 끌어내린 것처럼 비식이 될 텐데. 이거 이제 그 혹시 구독자 필터링 되나요? 이거 일부 질문이 박사모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태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봤죠. 뭐. 네, 맞죠. 어쨌든 댓글 좀 봤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악플도 관심이니까. 네, 네. 구독자 수가 이제 94명밖에 안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장성도 확실히 실제로 확장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성취한 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과정. 근데 이제 진정한 과연 과정. 홍콩의 이 싸움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걸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이에요. 중국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중국 본토가 아닌 거고 중국 본토 사람 입장에서는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과 귀를 다 막을 텐데 막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그 당시 1980년 5월 둘째 주부터 발간된 우리나라 신문 일면을 보시면 민주화 운동은커녕 이게 굉장히 폭동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정부의 당시 보도 지침을 따른 결과죠. 중국에서도 지금 홍콩 부분에 대해서 홍콩의 민주화 요구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홍콩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렇게 왜곡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홍콩의 이 싸움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죠. 인구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싸움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홍콩 이 시위 전체적인 어떤 민주화의 바람이 약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간 미국이 지금 대만을 지원한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세력이죠. 서방 세력이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자치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히 드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범죄 인도 법안에 대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제 유보 안 하기로 이제 잠깐 물러서기로 했죠.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한다는 건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리고 이제 더더욱 자유를 많이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면에서의 공격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제 서방 세력은 인권 부분과 자유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 자유를 묵살시키는 나라로 규정해서 그들의 이제 어떤 정책을 가속화시킨다면, 그런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지금 그 기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G20에서 기점. 그래서 결국은 홍콩 얘기는 하지 말라. 그렇지. 예, 그런 불편하게 얘기, 하지 말라. 불편하게 하지 말자.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거지. 사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자, 꽤 어떻게 보면 진짜 빅 위크의 느낌이 나요. 맞아요. 한반도부터 해서 진짜 응. 이 아시아 국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홍콩 사람 응원해줘야죠. 응원하면 이제 이쪽도 그렇죠. 내일 출근하기 힘든 거지. 내일 출근할 때 내일 출근할 때 저는 이제 홍 교수님이랑 같이 올게요. 저좀 태워가지고. 저는 이제 광교사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 가는 길에 저 좀 데려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또 오늘은 시사 임플란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학생 여러분께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콩이 국제도시죠. 국제도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 헬조선입니까?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관점의 차이겠죠. 저는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물론 저희도 젊겠지만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헬조선인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살기 어려운 곳도 있죠.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지난 우리가 주제 지방 소멸 했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홍콩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홍콩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해도 돼요. 우리는 적어도 독재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독재로 신음하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경험을 역사 속으로 던져버렸잖아요. 지금 현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홍콩 저희 입장에서 홍콩을 보면 애틋한 부분도 있고 짠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있는데 저는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부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실패해서 또 한 번 역사가 또 뒤로 가고 홍콩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를 홍콩 사람이 누리는 걸 당장 오늘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그걸 맛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수에 조금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나온 시위에 참여한 인구 수를 봤을 때에 어쨌든 이건 엄청난 인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뭐 뒤로 가는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 사회가 진보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래서 네,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각자 예상하는 그 예상 한 번씩 얘기하고 NJ분은 그렇게 이제 예상하신 거죠? 예상은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네. 나그네 행복해서 어떤 예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일 출근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이제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워낙 복합적인 일이야.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단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중국의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문화적 맥락이나 정치적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단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아까 이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화 된다는 건 결국 편안한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다수라면 뭐 그것을 응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그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뭐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20% 인구의 20%그 말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뭐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뭐 기본적으로 꼭 어떤 필수적으로 일을 해, 뭐 어떤 부분에서 투입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정치적 성숙함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이 뭐 우리를 통해 배웠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도 그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 우리의 어떤 민주적인 그렇죠? 또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억압되지 않도록 항상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비님 정리 전 30초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 코리아. 헤븐 코리아. 조선이란 말 자체가 신분제랑 계급제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을 전제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부분이나 시민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헤븐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홍콩의 롤모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나 시민의식들이 더욱더 성숙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욱더 성숙할 건데 한편으로 우리 성숙한 시각으로 봤을 때 홍콩 사람들은 많은 폭력을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지를 홍콩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홍콩 사람들한테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분들이 계속 이제 지치지 않고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에 직면한 것 같다. 언제나 국제사회는 큰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이제 한반도의 이슈와 중국의 이슈가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중요한 국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예.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촛불혁명과 그리고 지금 일어난 홍콩 시민의 어떤 100만 대규모 어떤 시위, 그들의 어떤 혁명을 바라는 마음, 행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너와 내가 함께 했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그리고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또 먼저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끝내는 말을 좀 시 한 수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대단한데요. 엄청난 기획이죠. 아무튼 이런 대단한데 구성은 진짜. 정말 저 그냥 번뜩번뜩 막 나와요.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제이가 많이 컸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아이를 있고요. 많이 키웠죠. 네, 이제. 어쨌든 오늘은 시로 좀 이 창현의 도시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창현고에서 가장 시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모셨거든요. 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그냥 설마 나갈까요? 설마 그분 목소리 한 번으로 끝나는 네, 목소리면 네. 아시겠죠. 예. 아 근데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또- 그러지. 네. 예. 시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동석 선생님, 목소리로 그리고 그분의 시로, 그러니까 낭독하시는 시로, 오늘 이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두 분 선생님, 나그네 선생님, MB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코너명으로 제목이 매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매번 든다. 바뀔 것 시사 같아요. 임플란트 진짜 촌스럽네요. 시사를 나타낼 수 있는 좀 제목을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